자, 3단원 태양계의 첫 번째 지구와 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지구의 크기를 가장 먼저 측정한 과학자는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과학자로 지구의 둘레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라는 지역과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햇빛이 다르게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시에네에서는 햇빛이 수직으로 우물 바닥까지 비춰서 보이는 모습을 보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햇빛이 비스듬히 비쳐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두 지역에서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다른 까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가정을 두 가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역, 번째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모두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햇빛이 비치는 각도와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했는지 밑에 있는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했는데, 자, 이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자, 전체 피자 한 판과 피자를 4분의 1로 쪼갠 한 조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피자 전체 조각은, 자, 각도를 나타내면 360도이고, 자, 전체 둘레의 길이는 20cm라고 가정하면, 자, 한 조각은, 자, 여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4분의 1에서 90도이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둘레도 전체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도 20cm 곱하기 4분의 1에서 5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 지구 전체의 둘레, 자, 얘를 모른다면 여기 있는 각도와, 자, 바깥에 있는 이 부채꼴의 바깥쪽의 길이를 알게 된다면 전체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방법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 측정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네에서는 햇빛이 수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물의 안쪽까지 비춰지게 되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자, 이때 그림자를 만드는 이 각도가 결국에는 지구 중심에 있는 중심각과 같기 때문에 자, 이 각을 계산하면 중심각을 알게 되고,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실제로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길이를 측정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여기 있는 각도와, 자, 그 다음에 피자 한 조각의 바깥쪽의 거리를 측정했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360도이고, 자, 지구 전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360도 대, 자, 피자 전체를 얘기해 줍니다. 지구의 둘레인 2πr은 이거를 계산하는 게 되겠죠. 자, 한 조각의 중심각 대 한 조각의 바깥쪽의 호의 길이를 계산하면 여기 있는 지구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중심각은 7.2도였으며 호의 길이는 실제로 걸어서 측정한 호의 길이는 925km가 됐습니다. 자,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는 공식은 360도 대 2πr은 중심각 대 호의 길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보면 360대 πr은 7.2도 대 925km이며, 자, 이 비례식을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2πr은 46,250km로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는 46,250km로 실제 지구의 둘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까닭은 첫 번째,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며 실제로 지구는 약간 찌그러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을 셌기 때문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km 정도이고 지구의 반지름은 약 1,400km입니다. 그렇다면 달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구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으나 달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닮은비라는 것을 통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삼각형에서 AC변은 삼각형의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인, 자, AC의 길이 대, 자, 큰 삼각형의 밑변인 AC-의, 자, 변의 길이는, 자, 오른쪽에 있는 BC의 길이 대 B-C의 길이와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닮은비를 통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측정하게 되냐면, 우리는 물체의 크기가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작은 물체가 큰 물체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거리를 측정해서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눈앞에 둥근 물체를 놓고, 자, 달을 완전히 가릴 때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둥근 물체의 지름을 측정해 주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달의 지름으로 비례식을 세워줍니다. 자, 예를 들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L 대 앞에 있는 작은 삼각형인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는, 자, 먼저 멀리 있는 걸 먼저 했었죠. 그러면 달의 지름 대 둥근 물체의 지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대문자 L인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소문자 L은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는 측정해 주면 됩니다. 자, 또 여기서 소문자 D인 둥근 물체의 지름도 측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달의 지름 x는 알고 있는 값과 측정할 수 있는 값 두 가지 값이 있기 때문에 x를 계산해서 달의 지름을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하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전이며 두 번째는 공전입니다.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본인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이며,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이며,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태양 말고 다른 천체들이 하루를 주기로 하루를 주기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를 천체 일주 운동이라고 불러주고, 두 번째인 천체 일주 운동도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움직이는 기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나무나 건물 등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실제로 태양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반대쪽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천체 일주 운동인데, 지구에서는 북두칠성이 북극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잠시 보면 동쪽 하늘에 카메라를 놓고 노출을 길게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별이 이동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동쪽 하늘과 남쪽 하늘과 서쪽 하늘과 북쪽 하늘을 촬영했을 때 모습이 전부 다 다르게 됩니다. 동쪽 하늘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별들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촬영이 되고, 남쪽 하늘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촬영이 되며, 서쪽 하늘에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촬영이 됩니다. 자, 북쪽 하늘은 가운데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촬영이 됩니다. 자, 이는 이렇게 지구 자전 때문에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을 천체 일주 운동이라고 불러주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의 모습이 천체 일주 운동이 네 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은 거대한 구의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이를 가상의 구인 천구라고 불러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구인 천구가 있게 되고, 천구의 중심에는 지구가 위치하며,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구에서 보는 관찰자의 모습에서는 반대로 천구에 있는 천체가 지구의 자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배경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쪽 하늘을 보면 천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남쪽 하늘을 보면 천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양이 1년을 주기로 연주 운동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현상이며, 두 번째는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별자리가 변화되는 것이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하는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반대인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위치가 별자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태양 주변에 있는 이 별자리들이 계속 계절마다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자, 1년을 주기로 돌기 때문에, 여기서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인 90도 정도 이동하기까지는 약 3달 정도가 걸리며, 그 3달 동안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있는 별자리는 9월에 있는 사자자리가 태양 주변에 있지만, 이는 태양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낮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자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밤인 반대인 물병자리를 보게 되고, 실제로 해당하는 달의 별자리는 낮에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태양은 이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1년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데, 이를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불러주고, 이 황도에 있는 별자리 12개를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실제 별자리는 이쪽뿐만 아니라 위, 아래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으나,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지나가는 거리에 있는
12개 별자리만 명칭을 정해놓고 이를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태양이 있는 쪽의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는 우리나라의 밤의 남쪽 하늘에서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월달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물병자리가 되며, 물병자리는 태양이 여기 있으면 물병자리는 볼 수 없고 반대쪽에 있는 사자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달도 찾아보면 황소자리,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황소자리가 되지만 황소자리는 태양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반대쪽에 있는 전갈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2월달에는 마찬가지로 전갈자리가 태양 쪽에 있지만 한밤중에 보시는 자리는 황소자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려지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과 달은 일부가 가려지게 되는데, 자, 이때 보이는 모습을 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가짜라는 의미의 한자이며, 상은 모습, 형상이라는 뜻을 나타내 줍니다. 즉 위상은 실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의 가짜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면, 매일 같은 시각에 달을 관찰하면 달의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또 보이는 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이쪽에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겠죠. 자,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를 우리는 삭이라고 불러주며, 자, 이때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삭이라고 불러주고, 이때는 달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달이 이동해서 요 위치에, 가운데 위에 위치하게 되면, 자, 이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오른쪽 반만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서는 이렇게 반달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 오른쪽이 밝게 빛나는 반달을 우리는 상현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또한 시간이 지나서 달이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때는 달이 전체, 태양을 받는 부분이 전체 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게 되고 보름달이라고 부르는 망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즉,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는 삭이라고 불러주고, 이게 삭이 시간이 지나면 지구에서 달이 보이지 않는 삭을 지나고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삭에서 망으로 위상 변화라고 불러주며, 이 위상 변화 사이에는 오른쪽 반원만 보이는 상현과 왼쪽 반원만 보이는 하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구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오른쪽에서 비춰준다라고 가정하면, 자, 달은 M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이 요 네 가지 위치에 있을 때를 계산해 보면, 자, 태양이 비춰주는 오른쪽 반원만 밝게 빛나기 때문에, 자, 오른쪽 반만 이렇게 밝게 표시해 보면, 자,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은 이쪽 면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삭이 되며 반만 보이는 상현이 되고, 이쪽은 전체 다 밝게 빛나는, 자, 이쪽 면을, 오른쪽 면을 보기 때문에 전체 면이 밝게 빛나는, 자, 망이 되고, 자, 이쪽은 지구에서 봤을 때 왼쪽 반이기 때문에 하현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전혀 보이지 않는 삭에서 오른쪽 반만 보이는 상현의 형태를 지나서 전체가 가득 전체 보이는 보름달인 망을 거쳐 왼쪽 반만 보이는 하현을 거쳐서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삭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이게 달의 위상 변화의 과정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게 되는데, 자, 이를 우리는 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일식은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지구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때 나타나며, 자, 달이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걸 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은 개기일식이라고 불러주고,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은 부분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잠시 보면 전체 가리는 건 개기일식, 일부만 가리는 건 부분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또한 반대로 이번에는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달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전체가 가려지게 되는데, 이를 월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태양, 지구, 달의 순으로 배열했을 때, 태양, 지구, 달의 순으로 일직선상에 놓일 때 나타나며, 똑같이 지구의 그림자에 달 전체가 가려져서 붉게 보이면 개기월식, 달의 일부가 가려져서 조금만 보이게 되면 부분월식이라고 불러주고, 자, 개기월식의 특징은 전부 다 가려졌는데 붉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태양의 빛이 약간은 꺾여져서 달에 비춰지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는 게 아니고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월식은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식과 월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자, 태양이 있다라고 보고, 자, 태양빛이 비춰지고 있을 때 태양, 달, 지구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일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일식이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는 달이 지구를 가릴 때 완전히 가려지는 본 그림자와 일부만 가리는 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본 그림자에서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고 반 그림자에서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있을 때인데, 자, 월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만드는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월식은 좀 일식과 다르게 이 본 그림자 부분에 달이 걸쳤을 때 부분 월식이, 지구의 본 그림자의 달의 일부가 걸쳤을 때 부분 월식이 나타나고, 개기 월식은 본 그림자의 달 전체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개기 월식이 나타나게 됩니다.